네, 이번 주부터 구성을 약간 바꿔봤어요. 한 주간의 트렌드 알아보면서 전반적인 시장 전략 짜보는 시간인데 오늘 일찍 출근하셨네요. 월요일인데 생각보다 길이 덜 막히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제가 하경민 앵커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 말미에 잠깐 들어오고요. 네.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제 프로그램으로 이어가는 형식으로 이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인사드렸습니다. 김치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말 사이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것이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피살을 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또 관련된 종목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미국 시장도 과연 이와 같은 이슈를 어떻게 반영을 할지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런 흐름이 분명히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국 시장이 미국 내 변화를 반영하기 직전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수혜주라고 한다면요, 뭐 방위와 관련된 방위 산업, 그리고 원전, 건설, 우크라 재건 여러 가지 투자 부분이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도 오늘 이런 형태의 강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의 한국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또 네. 외국인 투자도 지금 한국 시장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은 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발생했던 이슈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트럼프 수혜주 위주로만 조금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시장이 오르다 내리라를 아침부터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2,900선에서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증시 흐름이 이런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시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투자들의 이 매수세가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네.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게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 뭐 강달러라든지 아니면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좀 버겁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오늘 또 양대 시장에서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순매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동안 꽤나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했었는데 이런 기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조금 파악을 할 것 같고요.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IT를 빼놓고는 한국 시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에 대해서도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 시장 상황이 아시아, 유럽,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변화들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이머징, 특히 한국 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 시장의 레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10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고 PBR 1배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그런 니즈는 좀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레벨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면 투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데, 아직 기대감이 네. 워낙 높기 때문에 야 이게 오른 거야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더 나오지 않습니까? 6월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발표 예정인데 지표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가리키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뭐 소비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가 약간 위축된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 지표는 그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지 않고요. 아마도 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뭐 다른 코멘트들, 뭐 대표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와 그리고 고용 이외의 지표는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되겠지만 이게 시장을 좌우하는 큰 트리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25bp, 일각에서는 50bp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유의미한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애매모호하게 조금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9월
9월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 7월 31일 날 바로 인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고용 지표, 최근에는 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지표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실업률을 어느 정도 조정해서 만든 수치인데 이게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그 수준까지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위원들 자체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았다. 조금 더 좋은 지표를 기다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한 발언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물가가 내려가고 그리고 고용이 약간 둔화가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조금 이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금리 인하 폭과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뭐 50bp까지도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9월 인하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고 우리 시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폭이 50bp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50bp는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bp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잠재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고 안정적이라고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왔는데 고용이 살짝 위축됐다고 해서 25bp가 아니라 50bp를 때리게 되면 이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50bp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최근에 9월 FMC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서 확률이 거의 뭐 80에서 90%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FMC에서 내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내리기에는 지금은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굉장히 조금 불확실성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외신에서는 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인하를 하게 되면 뭐 바이든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고 네. 뭐 동결을 하게 되면 트럼프를 도와주는 거다. 뭐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정치적 이런 이슈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행동을 취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그렇죠. 이제 대형 금융주들 그다음에 특히 TSMC 실적 발표 있는데 국내 증시 미칠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금융주가 사실 지난주부터 조금씩 발표가 됐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뭐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근데 뭐 약간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해서 대형 은행들 그리고 TSMC 그전에는 ASML도 발표가 됩니다. 근데 실적 자체는 뭐 YOY로 보게 되면은 순이익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해요. 근데 전기에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좋아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TSMC 같은 반도체 업체들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한국의 IT 아직은 살아있네, 조금 더 갈 수 있겠네 이런 동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서두에 트럼프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노믹스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IT는 사실 그 영향을 받지 네.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만 더 잘 나와준다면 IT 뭐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 방향을 위쪽으로 좀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이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TSMC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간으로 또 금요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이번 주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할 수도 있겠고 오히려 다음 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2,900선 앞두고 좀 부담을 느끼고 있잖아요.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지수에 대한 투자보다는 결국에 업종, 어떤 산업 그리고 수혜주가 무엇인가를 포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말 사이에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봤어요.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좀 승기를 잡는 방향으로 과거의 선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선제적 베팅이 필요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 재건 이런 것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트레이딩이 한 주간은 굉장히 좀 유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종목 장세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적 호전주로는 어떤 것들 들고 계세요? 네, 지금은 뭐 IT가 가장 나은 상황이고요. IT 다음으로는 방산인데 네. 방산 같은 경우에 또 트럼프 수혜주에 연결이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같은 범주에 있고 실적만 놓고 본다면 뭐 반도체 하드웨어 같은 IT에 집중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